아, 화이팅! 하하하하. 아, 힘내. 자, 일단은 요거까지 봤고요. 지금 그 지수 방정식에서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은 밑이 같은 경우 이거를 밑이 같게 할 수 있는 경우로 통쳐서 유형 10번으로 그냥 쓴 거고요. 두 번째는 항이 3개 이상인 경우 중에서 동일한 꼴이 반복되는 경우만 해서 유형 11번으로 2개 유형으로 처리하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자, 나머지는 이거는 지금 뺀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밑이 다른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가 다 로그로 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 로그 쪽으로 넘깁니다. 사실 뭐 구분할 게 별로 없어요. 지수랑 로그는 원래 똑같은 애고 반대 해석일 뿐인 거다 보니까 굳이 지수 로그 구분을 크게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큰 틀 자체도 똑같은 거고요. 자, 그러면 싹 다 지우고 자, 유형 12번부터 가봅시다. 유형 12번. 자, 333번. 자, 요거는 직접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1분만 있다가 힌트를 좀 갑시다. 하나만 풀고 넘어갈 거예요. 자, 뭔가 요상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2x제곱도 두 번 쓰여있고 3의 y제곱도 두 번 쓰여있고 그래서 이대로 풀 수 있으면 풀어도 되지만 자신 없는 경우에는 2x제곱을 라지 x 3의 y제곱을 라지 y로 치환해서 본다면 얘는 그냥 2분의 x 더하기 3y구나. 얘는 4라지 x 빼기 3분의 라지 y구나. 그래서 1차 연립방정식을 선행으로 먼저 풀 수 있어요. 자, 푼 친구들은 나머지 것도 조금만 더 풀어보고요. 어차피 앞에 있는 게 다 숙제이기 때문에 하하하.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3월 학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런 유형서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현존하는 기출문제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난이도가 확 뛰어요. 기본 유형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겨울방학 중으로 기본 유형 마스터 해놔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센 B단계까지를 찜쪄 먹을 수 있을 정도면은 웬만한 학교에서 3등급 정도는 나옵니다. 평균 3등급 정도는 나와요. 대일외고는 안 나와요. 거기 한 4등급 나올 거예요. 센만 마스터 해가지고는 4등급 나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있는 보통 여고들은 센 정도만 마스터한다. 2등급 노려볼만 합니다. 2등급도 진짜로. 그 외에 각종 남고들 이제 뭐 서라벌이나 아니면 청원이나 3등급 충분히 나와요. 센만 마스터해도. 진짜로 여기서 마스터라는 건 찜쪄 먹는 수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장담하고 얘기하냐면 강남에서도 3등급은 나와요. 센만 마스터해서. 진짜예요. 진짜로. 마스터의 단계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면은 풀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를 마스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저거 지원한 거 볼까? 내가 힌트 준 거 보여요? 모르겠으면 힌트를 봐봐. 응? 했어? 근데 왜 안 되지? 1차, 2차 해야 되는데? 숫자가 커서 그런가? 이게 숫자가 조금 크게 나와요. 조금 크게 나오는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 아닌가? 몰라. 여기 숫자 자체가 크잖아요. 자, 양변에 1을 곱하면 x 플러스 6라지 y가 22가 되고요.
3 곱하면은 12 라지 x 빼기 라지 y가 45가 되네요. 그러면 둘이 서로 더하고 빼고 해야 되는데,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밑에 거 6배 해볼게요. 그래서 밑에 거를 6배 해보면 얘는 72 라지 x 빼기 6 라지 y, 그러면 6, 4, 24에 6, 5, 30 했으니까 270이 되겠고요. 요 두 개를 서로 덧셈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73 라지 x가 둘 더했으니까 292가 되겠죠. 따라서 라지 x는 4가 돼요. 괜찮죠? 자, 그럼 라지 x가 4니까 라지 y는 얼마일까? 여기다 4 집어넣으면은 넘기면 18, 라지 y는 3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라지 x는 2의 x제곱이기 때문에 스몰 x는 2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라지 y는 3의 스몰 y제곱이기 때문에 스몰 y도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값과 y값을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곱하면은 2, 답은 5번이에요. 자, 안 된 친구는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해 보고요. 자, 되는 친구는 335번. 요 한 문제만 직접 풀어보기 바랍니다. 이것만 풀고 넘어갈 거예요. 풀었어. 제발 마무리 짚고 넘어가는 거 습관을 들여야 돼. 지금 무슨 크게 나오고 있어. 그거 내가 보여준 거고. 그래? 화이팅. 빛이 똑같지? 그치, 빛이 똑같지? 그럼 지수가 같으면 되죠? 그치? 왜냐면 빛일 수도 있다 그랬지? 그래서 x가 1이어도 돼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거. 자, 이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 경우, 아니 밑이 그냥 같잖아요. x의 x 플러스 8제곱은 x의 2x제곱.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거 풀이 두 가지라고. 자, 첫 번째는 지수가 똑같은 경우. 단 이 중에서도 x가 양수인 것만 생각해 줘야 됩니다. 또 하나, 뭐죠? 지수가 다르더라도 밑이 1 나오는 경우는 지수가 얼마여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넘기면 x가 8인 경우. 또 x가 1인 경우. 둘 다 됩니다. 실제로 x가 8인 경우를 이 식에다 대입해보면은 8의 8제곱 곱하기 8의 8제곱, 얘는 8의 8제곱 전체 제곱. 맞죠? 똑같아요. 등식 성립해요. 자, x가 1인 경우도 1의 1제곱 곱하기 1의 8제곱은 1의 1제곱의 전체 제곱. 그냥 1 되는 게 맞으니까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 오케이, 4번.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 14번. 요거 조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요건 좀 설명을 해볼게요. 풀리는 친구는 그냥 풀어도 되고요. 안 풀리는 친구는 살짝 한번 들어봅시다. 자, 지수방정식 3의 2x제곱 빼기 3의 x 플러스 1제곱은 a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자, 그럼 어쨌거나 지수 방정식인데 항이 3개죠. 거기다가 동일한 꼴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보통 우리는 이런 걸 치환 처리해서 들어가요. 왜? 인수분해도 어차피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동일한 꼴인 3의 x제곱 같은 경우를 t로 한번 치환을 해봤어요. 자, 이때 조심할 거는 t는 양수밖에 안 나옵니다. t는 양수밖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치환해 놓은 상태를 보니까 t제곱 빼기 3t는 a예요. 와,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오면 되겠네. 그러면 2차 방정식이니까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오면 되겠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양수면 되겠네.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a는 자꾸 웃기네.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면 되겠네. 그죠? 이러면 이제 틀리는 거죠?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게 왜 틀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딱 봐도 a의 범위가 m보다 크지만 n보다 작다 그랬는데 뭐야, 얘는 크기만 한데? 뭐가 문제지? 당연히 그 생각이 들어야 돼요. 혹시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서 틀린 부분 다 만든 것 같잖아요. 전혀 문제 없는 것 같죠? 뭐 어디가 문제일까요? 그치? 그치? 뭔가 문제가 있어요. t가 양수밖에 안 나와요. t가 양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나왔는데, 그래? 이걸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보다 9보다 크면 되네. 그래서 a 값을 4라고 한번 해볼게요. a가 4인 경우를 한번 봐봅시다. 그럼 a가 4인 경우는 정말 맞나?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나? 되잖아. 마이너스 1 또는 4. 진짜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안 나와요. 괜찮나요? 근 자체가 음근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x가 없어요. 얘만 가능한 거예요. 3의 x제곱이 4인 것만 근이 존재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 a가 4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a가 4면은. 자, 다시 한번. 일단은 뭔가 안 되는 케이스를 찾아냈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바꿔봅시다. 자, 지금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x, t 그래프상 t는 양수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근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근은 방정식 또는 부등식을 성립시키는 변수값이니까 여기서 변수는 x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x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돼요. 근데 x값이 만약에 x1, x2가 근이라고 쳤을 때 나오는 근이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이렇게 나오더라도 t값 자체는 양수밖에 안 나와요. 괜찮죠? t값은 t1, t2 나오더라도 t값이 다 양수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뀔 때 여기에서 바뀐 얘의 변수는 지금 t예요. 그럼 이 등식상의 근이라고 하면 t의 근인 건데, 그럼 얘도 당연히 서로 다른 두 근이겠죠. 그렇죠? 이게 서로 다른 두 근까지면 당연히 x도 서로 다른 두 근까지일 거예요. 왜? 1대1 함수니까. 괜찮죠? 근데 여기서 실근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양근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이 아니면 x는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음수가 안 나오니까 t값이. 괜찮죠? 자,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 얘는 방정식 어렵네. 이 ft라는 함수 자체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진다? 근의 분리로 바뀌게 돼요. 괜찮나요? 그래서 근의 분리 문제로 갑니다. 그냥 갖다가 집어넣으면 안 돼요. 판별식만 하면 안 됩니다. 자, 얘가 지금 y는 ft예요. 자, 그럼 이걸로는 안 되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0 집어넣었을 때가 양수 나와야 되겠고, 또 하나 꼭지점이 0보다 오른쪽 아래에 등장을 해야 되겠네. 괜찮죠? 그래야 양에서 음으로 가니까 그 사이 근 나오죠. 작은 근마저도 지금 양수 나오니까 끝나는 거예요. 왜? 대칭축이 오른쪽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괜찮죠? 그럼 당연히 큰 근은 대칭축보다도 오른쪽으로 나올 거니까 얘가 양수인 건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야.
자, 근데 이미 대칭축은 양수예요.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총 3가지의 케이스를 봐야 됩니다. 넓게 2가지예요. 0이 기준이니까 0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얘가 양수 나와야 돼요. 두 번째, 꼭지점이 얘보다 오른쪽 아래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대칭축이 0보다 커야 돼요. 또 하나, 아래에서 나온다 그랬으니까 최소값이 음수 나와야 돼요. 최소값이 음수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최소값이 음수라는 말 자체가 판별식 양수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괜찮죠? 요거 괜찮아요? 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에서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근해분리 나올 때마다 헷갈리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4분의 판별식이잖아요. 그러면 최소값이 음수라는 말 자체는 a가 양수니까 판별식이 양수라는 말과도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이미 대칭축이 2분의 3이라서 얘가 양수인 거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괜찮죠? 요거 판단해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0 집어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a잖아요. 얘도 양수 나와야 돼요. 괜찮죠? 그럼 요거 정리해 놓은 게 아까 전에 했었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a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커야 돼요. 아,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해야 되네. 요거 지금 a가 음수여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2개 다 만족해야 되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지만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요게 답이에요. 괜찮나요? 그쵸? 요거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근해분리. 제가 괜찮아? 근해분리 괜찮아? 우리 앞에 거 이거 괜찮을까? 어떻게 구했지? 근데 대충 이런 걸로 나오는데 얘가 무조건 양수니까 알파 베타도 무조건 양수여가지고 그거의 곱신 a-a가 이거니까 그냥 맞았어. 맞는데 혹시 모르니까 저런 논리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저게 그나마 제일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저게 오히려 더 복잡할 수도 있어. 근데 나중에 치환해서 근해분리 쓰는 게 굉장히 많거든. 저게 전부 다 수투에서 나오는 사이값 정리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아니요. 응? 전 진짜 괜찮아? 일단 화이팅! 잠깐만 문제 좀 잠깐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338번 안 되는 것만 좀 질문하기 바라고요. 뒤로 넘어가서 좀 어렵다. 340번 한 번만 해봅시다. 너무 어려우면 좀 힘드니까 340 한 번만. 지금 유형 14번 진짜 많이 어려운 거예요. 유형 14번. 지수 방정식 문제 중에서 이거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340. 이 유형 자체가. 근데요. 이쪽에 서로 다른 두 연근이 나온다는 게그 맨 앞에 그린 그래프가 t의 범위인 거예요? 그치? 그러면 그 t의 범위가 무조건 양수가 나오니까 그 밑에가 서로 다른 두 연근이라는 거예요? 그치. 왜냐면은 x 하나마다 t 하나씩 나오지. 그럼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거는 t도 서로 다른 두 근인데 t가 양수밖에 없으니까 t는 무조건 두 현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네. 괜찮은가? 오케이. 바꿨어요. 이거가 실수 a가 이게 x가 실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a는 2 이상이지. a가 2 이상이라고요? 그렇죠. 확신해? 그쵸. 이게 1보다 작으면 이게 1보다 클 거고 이게 1보다 작으면 1보다 그치. 뭐 산술기하 평균으로 볼 수도 있겠죠. 앞에서 그래서 이런 거 치환할 때 일단 최소값 2 이상인 걸 볼 수 있을 거고. 근데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 빼기 2예요. 네.
플러스 K. 잘했네. 그럼 얘가 두근비가 1대 2다. 그런 거 없는데. 아니구나.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한다. 그럼 얘가 2보다 큰 근이 크거나 같은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면 되는 거지. 왜죠? 왜냐면 얘는 2상이니까 얘가 A가 2상인 것만 등식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근데 한 묘씩만 가지고 오면 안 돼. 그래서 2부터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 이상인 것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럼 얘 대칭축이 1이잖아. 작아야 되나? 그렇지. 2가 최소값이잖아. 2 집어넣었을 때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요? 괜찮지? 좀 어렵지?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 x가 서로 다른 두 세근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x랑 t는 1대1 함수지. 그럼 x가 2개 나오면 t도 2개 나온다는 거예요. 다만 x는 양수 음수 상관없이 생각을 해도 t는 양수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위에서는 x가 서로 다른 두 세근을 가지지만 저 3의 x제곱을 t로 치거나 저 밑에 식에서는 t가 근이 돼버리니까 t가 서로 다른 두 양근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두 양근이니까 0보다 큰 상태에서만 두 근 나오게 하는 근의 분리로 빠진다는 거지. 그 근의 분리 정리가 좀 헷갈리나? 미안. 자, 이거 근의 분리는 수상수와 다 나오는 내용이라서 연습 많이 해야 되는데 미안, 1분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요게 지금 fx라고 쳐봅시다. 참고로 a가 양수인 경우만 놓고 볼게요. 왜 a가 음수여도 마이너스 넘겨버리면은 얘 무조건 좌변 양수로 만들 수 있어요. 괜찮죠?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니까. 근의 분리라고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근을 찢어놓는다 뭐 그런 뜻이 몰라. 나도 뭐 왜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근의 분리는 다른 말로 하면 실근의 위치 판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디 사이에 있다 아니면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초로 하나 1번. 그래, 일단 근의 분리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 집어넣었을 때 양수다, 2 집어넣었을 때 음수다. 그럼 이 사이에서 근 안 나올 리 있어요? 없어요. 2차 함수인데. 그게 핵심이에요. 괜찮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P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려고 한다. 그럼 이거 최고측에서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이 아래로 볼록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게 전부 다 P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P는 상수값이니까 이게 0 나오면은 문제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되는 거예요. P가 만약에 3 나왔다. 그럼 3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방금 본 것처럼 점만 넣고 보는 거야. 양에서 음으로 가면 그 사이에 근 있고 음에서 양으로 가면 그 사이에 근 있고 이게 핵심인데 그럼 당연히 점의 함수값을 찾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점이 딱히 지정할 게 없어요. 그럼 당연히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점을 찍어봐야 될 텐데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어떤 거예요? 당연히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판단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꼭지점이 어때야 돼? P보다 오른쪽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값이 최소값이니까 최소값이 음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만약에 꼭지점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P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로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는 P보다 작은 근이 나올 리가 있어요?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P 집어넣었을 때 양수고 꼭지점이 오른쪽 아래에서 튀어나온다면 P보다 작은 근이 나올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아니 이게
판별식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판별식. 요렇게 되는 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죠?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예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꼭지점이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판별식이에요. 분자가 판별식이에요. 그러면은 케이스가 총 세 가지야. 첫 번째, x축이 최소값보다 위에 있는 경우. 이러면 최소가 음수죠. 판별식이 양수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x축이 있고 최소값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음수로 나왔다.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니 영원히 증가하는데 음에서 양으로 가는데 근이 안 나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양에서 음으로 오는데 그 사이 근이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만 가지고 실근의 존재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판별식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0으로 나왔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d가 0이잖아요. 판별식 빵. 그러니까 당연히 중근 나오는 거예요. 최소값이 0이니까. 마찬가지로 최소값이 양수 나와요. 당연히 판별식이 음수인 거예요. 교점 자체도 안 나오잖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이 논리예요. 이거를 수투에서는 뭐라 그러냐? 사이값 정리라고 불러요. 수투에서는. 사이값 정리라고 불러요. 이런 거를 수투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고. 자,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는 당연히 꼭지점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꼭지점이 P보다 오른쪽 아래에 있어야 되겠네요. 아니 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든 간에 P보다 큰 상태에서 두 근이 존재를 하려고 한다면 꼭지점은 어차피 이 사이에 있을 거잖아요. 이게 근이면 이 정가운데 근이 있을 텐데 당연히 얘보다 P보다 큰 상태에서 나오겠죠. 근 두 개 다 P보다 큰데 그때 함수값 당연히 음수 나올 거란 얘기예요. 안 그러면 두 근 안 나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어때요? 이렇게 등장을 해야 되는데 아니 P 집어넣었을 때 음수가 나올 리가 있어요? 절대 안 되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P일 때는 양수 나오면서 꼭지점은 오른쪽 아래에서 등장을 하는구나. 다시 한번 얘는 축 자체가 P보다 크다. 그 다음에 최소값이 음수다. 또 하나 P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다. 이러면은 P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근의 분리가 어려운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뭔가 외워서 정형화된 패턴으로 문제를 풀잖아요. 이거는 학기 들어갈 때마다 맨날 까먹어요. 진짜로. 이거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요. 근의 분리. 전부 뭐가 핵심이에요? 꼭지점이 그러니까 최고 중요한 거예요. 꼭지점. 2차 함수는 꼭지점보다 중요한 데가 없어요. 그 꼭지점이 어디로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실근이 어디에서 나오겠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됩니다. 자, 그게 다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정리해보면 이제 이거는 내가 대략 본 거고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죠. 얘가 일단 P보다 커야 되겠네. 최소값 판별식이잖아요. 판별식이 양수면 되겠네. P 집어넣는 값은 그냥 P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A, B 제곱 플러스 B, B 플러스 C가 뭐 양수인 걸로 그냥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한 번만 해볼게. 퀴즈.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X 플러스 A는요. 이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이거 한 번만 후딱해 볼게요. 1분만 그냥 아무 데나 써놔봐요. 자신 있으면은 그냥 딴 거 풀고 있어도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아니 저거 내가 지금 퀴즈로 만든 거. 제가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 a의 범위를 구하여라. 모르겠나? 괜찮나? 오케이. 미안. 하나가 더 있어. 답답해. 미안. 그래서 내가 왜 설명을 하는 걸까? 저 기억해서 하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야. 저 제로 베이스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런 거 외워서 풀면은 학기마다 맨날 몰라. 저거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 안 외우고 어떻게 썼는지 까먹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난 지금 안 외우고 저렇게 정리를 한 거야. 저렇게 정리를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야. 딱 두 개 줬지? 2점. 꼭지점과 pg 보너스에 대한 함수값으로. 그거 연습해야 돼. 왜 저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금 10분 동안 설명을 했거든. 그걸 잘 생각해야 돼. 그걸 정리해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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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안. 시간 관계상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요 함수가 뭔진 모르겠는데 요거를 fx라고 한다면 얘랑 x축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전부 다 1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방정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푼다고요? 함수로 가는 거예요. 방정식이 어려워서 함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프로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굳이 변수가 x밖에 없는데도 y라는 변수를 들면서 x, y 그래프를 그려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 그 이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만나는데 그게 전부 다 1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봐도 1은 확실한 기준점이니까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인 걸 이용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꼭지점 이용해줘야 되는데 그 꼭지점이 오른쪽 아래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점이 핵심이에요. 이 두 점만 가지고 보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1-4a 그쵸? fa 얘가 양수 나와야 돼요. 그쵸? 1,a-3인데 얘가 양수 나와야 되니까 a는 3보다 커야만 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꼭지점이 오른쪽 아래에서 나온다 그랬으니까 대칭축이 1보다 커야 돼요. 근데 이미 대칭축은 2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최소값. 최소가 음수여야만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양수면 되겠지.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b'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들어가도 돼요. 얘가 양수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4보다 작아야 돼요. 이거는 모든 실수.
모든 실수 A. A 값에 관계없이 축은 1보다 큰 게 맞으니까. 그래서 세 개는 다 동시에 만족이에요. 또는이 아니에요. 다 그리고예요.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A 값은 3보다 크지만 4보다 작아야 된다. 요게 근의 분리 내용입니다. 요거 하나만 할 줄 알면 돼요.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나머지는 괜찮네. 필요하면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일단은 한쪽으로 좀 몰린 것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시간이 없어서 그 뒤에 거를 좀 가볼게요. 뒤에 거를. 자, 일단은 340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그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수상은 진짜 베이스가 되는 학문이라서 수상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예전에 내가 진짜 이 지역에 처음 와가지고 수업 나갈 때 진짜 깜짝 놀랐어. 난 진짜 그 미안해.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닌데 저기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순박한 친구들과 이제 수업을 나가는 느낌이었어.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뭔가 모르는 거예요. 정리되어 있는 체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강원도 친구 미안. 사실 나도 강원도 태생이라. 자,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났어. 자, 아무튼 홍씨라서 홍천에서 태어났어. 자, 아무튼 실제로 내가 맨 처음에 이 지역 와서 수원 설명하는데 수상을 거의 3분의 1을 설명했어요. 진짜로. 수상을. 당장 판별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판별식이 어떤 의미인지. 왜 최소값이 판별식이에요? 이런 얘기 자체도 아예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식을 다 외우고 그냥 풀고 있으니까 식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유로움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근의 분리 싹 다 설명하고 뭐 이것저것 막 왜 꼭지점 뭐 완전 제곱식 어떻게 만들고 막 이런 거 다 설명했어요. 진짜 한참 걸렸어요. 그때. 아무튼 미안해.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닌데 시간 5분 남아서 우리 큰일 났어. 와 미치겠네. 자 340번 갑시다. 340번. 자 9의 x제곱 빼기 2 곱하기 3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k는 0. 자 이거의 두근합이 지금 2로 나왔으면 좋겠대요. 자 근데 얘가 두근 나왔다고 하니까 당연히 x값이 2개. 편의상 그 두근을 x1과 x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두근의 합이 지금 2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아무래도 동일한 꼴이 반복돼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문제 풀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또 치환을 해요. 뭐로? 3의 x제곱을 t로. 자 그럼 얘는 t 제곱 빼기 9이 18t 플러스 k는 0. 두근의 합이 18인데 왜 2라고 하지? 왜 문제가 생길까요? 그죠? 그죠? 치환 논리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얘는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x1, x2를 잡았다 그러면은 그때 해당하는 t 값은 완전 다른 근이에요. 별개의 근이에요. 괜찮죠? t는 그때 값이 t1이라고 하고 t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t1 플러스 t2가 지금 18인 거고요. t1 곱하기 t2가 k인 거예요. 그러면은 t1은 아까 여기다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t1은 3의 x1제곱이구나. 요 점이니까 t2는 3의 x2제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다시 x로 바꿔놓으면 x1 플러스 x2가 18?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아니라 3의 x1제곱 더하기 3의 x2제곱 요게 18인 거예요. 그래서 x1 플러스 x2가 2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근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근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성립시키는 변수값이에요. 지금 이런 방정식을 성립하는 변수 x잖아요. 이 x값들의 합이 지금 2인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t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t인 변수의 근이 지금 합이 18인 거예요. x의 합이 아니라.
그럼 지금 밑에 쪽에서 놓고 본다면 얘가 3의 x1제곱 곱하기 3의 x2제곱 여기에서 x1 플러스 x2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x1 플러스 x2가 아까 2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게 2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수가 2인 거예요. 그게 k인 거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k가 9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k가 9인 걸. 요 미세한 차이를 알아야 돼요. 치환을 가지고 놀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환 안 쓰고 앞에서 연습할 때 늘 가능한 한 치환 연습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요, 치환이. 조속히 마스터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빨리.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아요. 진짜로. 오케이. 치환으로, 아니다. 치환 안 써서 풀리는 것들도 있지만 치환 안 쓰면 안 풀리는 게 있어요. 근데 치환 쓰면 안 풀리는 게 없어요. 치환은 항상 옳다. 괜찮죠? 진짜 항상 옳아요. 치환은 모든 안 되는 것들을 한 다리 건너서 풀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3, 4선반 요거 하나만 직접 풀고 넘어가 볼게요. 미안. 난 욕심꾸러기. 뒤에까지 좀 나갈 거야. 안 돼. 나가야 돼. 아직 2분 남았어. 2분이면 한 4문제 풀 수 있어. 자, 일단 3, 4, 3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하나만 직접 풀고 넘어갈 겁니다. 오케이. 빠르다. 미안해. 필요한데 끝나고 설명해 줘도 될까?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우리 지금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괜찮을까? 그치?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만 비교하면 되는데 문제는 밑이 1보다 작은 경우는 부동가 바뀌어야 되겠지. 감소함수니까. 그치 바뀌어야 돼요. 자, 그래서 밑이 1보다 작은 경우엔 부등호로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밑을 전부 다 6분의 1로 볼 수 있겠네요. 얘는 6의 제곱이니까 6분의 1에 6-4x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고 2x 플러스 1은 6-4x보다 작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니까 얘가 더 작다는 거예요. 지수가 이게 더 작으니까 함수값이 더 큰 겁니다. 괜찮죠? 바꿔야 돼요. 와, 이런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럼 이런 실수 안 하려면 어떡하지? 밑을 다 바꿔요. 얘보다 크게. 그럼 실수 안 나와요. 괜찮죠? 밑이 1보다 작으면 밑이 1보다 크게 하고 그냥 대소 비교하면 된다. 이러면 실수 안 나옵니다. 어차피 마이너스를 취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나는 일단 이대로 가볼게요. 넘기면 6x는 5. 따라서 x는 6분의 5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자, 유형 16번 한번 해볼게요. 유형 16번. 자, 일단은 뭐 어려운 걸 다 했으니까 유형 16번까지 하고 뒷부분 몇 개 남은 거는 다음 시간 때 후다닥 하고 로그 함수 들어갈게요. 자, 10시 넘었는데 신고하면 안 돼? 신고하면 안 돼? 다 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 어우, 잘한다.
다들 잘했습니다. 지금 뭐 아직 계산 중인 친구도 있는데 결론만 놓고 오면은 다 맞았어요. 그대로만 계산한다면 자 3의 x제곱은 t는 양수. 이거 t 범위는 안 쓰더라도 생각해야 돼요. 안 쓰면은 그냥 땡큐 하고 그냥 안 쓰면 되는데 이거 안 썼다가 나중에 뒤늦게 뭐 때문에 안 되지 이러면은 실수를 못 찾아요. 항상 치환하면은 꼭 범위 설정하는 거 습관 들여주는 게 좋습니다. 꼭 설정해야 돼요. 나중에 진짜 못 찾아요. 자, 그럼 얘는 3t제곱 빼기 28t 플러스 9는 0보다 작다. 그래서 3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9는 0보다 작으니까 t는 3분의 1보다 크지만 9보다 작다. 자, 얘가 3의 x제곱은 3분의 1보다 크지만 9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얘는 밑을 전부 다 3으로 놓고 본다면 그래서 지수를 같게 할 수 있으면은 지수끼리만 비교해도 되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2보다 작다. 가능한 정수는 0과 1밖에 없으니까 둘 더하면 1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답은 3번. 사실 유형 17번도 하고 넘어가면 좋기는 한데 요거는 실수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조금 차분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다음 시간에 갈게요. 유형 17번부터는. 자, 앞에 것까지 싹 다 숙제를 해오기 바랍니다. 와, 일단 쌤만 먼저 최대한 다 풀고요. C는 굳이 너무 억지로 풀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나는 C를 풀겠다 그러면은 기출 문제만 풀고요. 그 다음에 쌤 다 풀었다 그러면은 마프 시너지 풀어요. 마프 시너지 끝까지 다 풀어오면 좋은데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요. 사실 좀 무리하면 좋겠지만 수투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수어는 진짜 많이 풀어야 됩니다. 진짜로. 알았어, 안녕. 우리는 일단은 진도 범위만 먼저 오늘 나간 거 풀고요. 은성 안녕, 재현 안녕.